예, 이게 오늘 이상하게 저장 공간이 부족해갖고 그냥 꺼져버려서 제가 마칠 수가 없어서 지금 다시 하는데 이 중상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 그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국익을 우선시하고 독점을 하고 어, 그 무역을 갖다가 자기네들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상대방 나라의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네들 산업이나 이 무역을 보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금속화폐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기업이나 그런 무역을 보호하고 억제하는 정책은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도록 하고 자본의 축적을 방해한다 하는 것이 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죠.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 뭐랄까요. 요즘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각 그 국가들이 서로 자기네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질 않고 그렇게 이제 통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 국부론의 생각이죠. 그래서 자유무역주의로의 이행은 역사의 필연이다. 결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중상주의는 열강의 식민지 쟁탈 전쟁을 유발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과거 프랑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 뒤늦게 이탈리아나 독일, 심지어는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뛰어들었고 나중에 미국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야말로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무역주의라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필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부론에 나타나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의 그 결론을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자연적 자유체제, 자연스러운 그런 자유체제와 값싼 정부. 이게 값싼 정부라는 게 뭐냐, 번역이 좀 그런 건 몰라도 값싼 정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 스미스 이후에 그 후대 학자들이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하면서 아담 스미스의 정부라는 개념을 값싼 정부다 했는데 좋은 의미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값싼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 제5편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조세 징수 이런 이제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국가라는 것은 자본 축적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일하는 정부 관리들은, 관리라는 정부 관리들은 국가의 wealth of nation을 말하는 거죠. 국부 생산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냥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분업론은 관리의 분업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완결된다. 사회적 분업이라는 것은 이 정부 관리들의
분업 기능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는 어떤 이해가 분석이 이제 완결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정부의 관리들은 사회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하며 사회적 분업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마치 이 관리들이 자기가 무슨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 분업의 한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냥 독자적인 그런 무슨 회사 직원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체 경제 시스템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사회적 분업의 담당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값산정부론이라는 것은 봉건국가와 중상주의 국가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를 갖다가 너무 비대하게 해가지고 그 역할을 갖다가 너무 많이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작게 해가지고 그 관리들이 하는 것을 국가의 경제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을 해야지 막 경제를 갖다가 막 주도를 하고 뭐 어떤 정책을 갖다 입안을 해갖고 자연에 맞지도 않는 자연스럽지도 않은 그런 것을 막 강요를 하고 강제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값싼 정부가 아니고 값비싼 정부죠. 말하자면 돈이 많으니 든다는 얘기예요. 값비싸다는 거죠. 값싸다는 것은 돈이 별로 들지 않는. 근데 오늘날의 국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국가 이 기구가 굉장히 비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가가 작아진 적은 없고 계속 커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부 부처만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들이 계속 늘어나고 무슨 벤처기업이니 벤처기업 무슨 분이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돈을 많이 돈 먹는 하마가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가 공룡처럼 커가지고 나중에는 그 공룡의 몸집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값싼 정부가 필요하다 하는 게 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고 저도 거긴 100% 찬성을 합니다. 스미스의 경제설은 단순한 시장 자동 조절론이 아니라 도덕과 정의로 뒷받침된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도덕과 정의로 뒷받침된 이론이다. 그러니까 아까 출발점에서 그랬죠. 이건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스미스가 도덕 윤리 도덕론 어떤 교수였고 자기가 전공하는 것이 그런 윤리학 도덕 철학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이 국부론이 나왔고 이 국부론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그런 아담 스미스의 시대의 바탕에서 고찰한 하나의 그런 현실적인 정책 그런 대안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과 정의가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속에는 밑바탕에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시스템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인과 국가 권력의 정경유착과 독점의 폐해를 비판했다는 거죠. 정경유착, 국가 권력과 상인들의 어떤 정경유착.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삼성전자와 국가가 어떤 유대 관계가 있는지 정경유착이라는 게 이제 서로 간에 돈도 좀 그 삼성전자를 좀 도와주고 삼성전자에서 또 정부를 도와주고 이렇게 뭐 나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서 이제 부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정부, 값싼 정부가 되지 않고 돈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공룡이 되어서 공룡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값싼 정부, 작은 정부를 말했던 스미스는 어디까지나 옳다 하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공존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스미스의 말대로 작은 값싼 정부를 하게 되고 또 정부가 경제에 너무 개입을 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이 시장의 힘을 좀 믿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신의 섭리가 작용하는 신성한 정의로운 손이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자연 신학이라고 그랬죠. 이게 일종의 자연 신학. 하나님이 이렇게 가격을 기독교 하나님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신이 자연의 이렇게 이제 섭리를 통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가격이 너무 싸면은 공급을 줄이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면 공급을 늘려가지고 가격이 언제나 형평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의로운 손이죠. 뭐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하듯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신성한 정의의 손이다 하는 거죠. 어느 그 강자나 약자나 누구 편이 아니라 아주 정의로운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는 그런 손이다. 신고전주의자들은 경제에서 윤리 문제를 치광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담 스미스 이후에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을 새로운 그 경제 시스템에 계속 적용을 하는 그런 그 학파들을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경제에서 윤리 문제를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 문제, 도덕 문제, 인간의 어떤 그 행복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어떤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그 윤리 도덕 문제를 빼버렸다, 추방시켜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값싼 정부, 작은 정부는 국방과 질서유지, 국내의 질서유지, 기간산업, 교육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둬라 하는 그런 그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이론을 전개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에서 국가의 긍정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는데 국가의 긍정적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분야, 뭐 아까 얘기했죠. 그런 그 국방이나 질서 유지나 치안 유지죠. 그다음에 기간 산업이라는 것은 뭐 철도나 항만, 비행기, 기타 뭐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개인에게 맡기면은 개인 기업에다 맡기면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공의 국민들의 어떤 이익이 침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을 국가에서 하라고 그랬더니 뭐 거의 학원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대학도 사립대학화 해가지고 돈을 기업처럼 이렇게 막 선전도 하고 광고를 내고 무슨 기업처럼 무슨 직업훈련소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 스미스 얘기는. 그거는 국가에서 국립화 해가지고 수업료도 받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돈이 없는 사람은 대학도 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 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겠냐 하는 거죠. 국가의 긍정적 역할은 어떤 그 공익에 관련된 그런 것을 아주 사심없이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경제에서 국가의 긍정적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 국가의 부정적 역할의 실제 사례. 트럼프 같은 사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막 자기 맘대로 국가 어떤 그 미국이라는 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를 어지럽히고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좋을 것 같은데 좋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제 그 경제는 잘못하면 붕괴될 우려가 커요. 막 돈을 갖다 무제한으로 찍어내가지고 막 사용을 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보면은 돈을 막 뿌려대거든요. 그냥 종이 쪽인데 그게 근본위 제도에 의한 돈이 아니고 그냥 막 찍어내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복을 언젠가는 당할 텐데 아마 호되게 당할 거예요. 공황이 온다거나 뭐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면은 부정적인 어떤 사례 그렇게 안 하려면은 작은 정부 합산 정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트럼프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뭡니까? 선거를 통해서 몰아놔야 되겠죠. 세계를 위해서 트럼프가 제발 안 되기를. 또 트럼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저한테 FBI 요원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곤란하긴 한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거 제가 문제를 냈는데 다 답을 해주면은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 이기심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이득을 취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사거나 저축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해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왜 안 가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시간도 안 가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원래 여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다 촬영이 가능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게 저장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쪼가리가 됐는데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제 이론이면서 인간의 윤리적인 분야에 이렇게 관련된 경제 현상을 고찰하는 그런 점잖은 그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설정을 해가지고 이 경제 현상을 굉장히 멋있게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 국부로는 이제 이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화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에 의해서 굉장히 새로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공황이 일어났단 말이죠. 20년, 30년도에 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뭐 실직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가 이제 실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다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이론은 이렇게 이제 아무 일이 없는 평상시에는 이게 작동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극한 상황에 가면은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극한적인 상황,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같이 코로나 아니면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은 국가가 손 놓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시오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케인즈에 대해서 할 텐데요.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케인즈가 어렵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케인즈는 이제 케인즈도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론을 전개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오늘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같은 그런 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케인즈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경제학과는 대립이 되는 신고전주의에서 더 극단화되는 그런 경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주의 경제학은 결국은 역사 속의 유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국가가 너무 비대해지면은 여러 가지 지금 미국과 같은 중국과 같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또 신냉전주의가 도래를 해가지고 이 세계가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그런 비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에 의해서 이 국제 질서를 갖다가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 굉장히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굉장히 앞으로 불안하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죽여 가며 살고 있는데, 계속 뭐 누구 책임이니 뭐 배상금을 몰린다느니 하면서 그건 뭐 끝나고 하든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말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좀 아담 스미스처럼 점잖게 사태를 냉철하게 관찰을 하고 거기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용의 주도하게 이렇게 관찰하고서 그 답을 내고 그거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오래 끄는 것보다 여기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결국은 오늘 또 이게 두 쪼가리가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